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5분입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국내 분위기도 혼란스럽고 정말 어수선한 가운데 지난 주 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트럼프와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그 트럼프 관련해서는 막상 대통령에 취임하면 염려와는 달리 대통령스러워지는 면이 적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막연히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 건 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 13일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 KAI라고 하죠. 이 KAI가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수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 경제사들보다 앞서서 처음으로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미 국방부 그리고 또 공군 관계자 언론들을 대상으로 해서 T-50A의 시험 비행 행사를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은 미국 공군 그리고 또 해군의 한 1,000대 정도의 훈련기를 납품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네.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0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산업하고 로키드 마틴이 컨소시엄을 이루었는데 수주를 하게 되면 아마 국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방산 수출 사상 최고 기록이 될 겁니다. 성공하면. 와, 200억 달러면 환율로 계산해봐도 22조에 이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금액인데, 네. 근데 이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인가요? 예, 아무래도 그런 대형 프로젝트는 미국도 정치적인 고려가 어떤 형태로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미국 무기를 많이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하고 컨소시엄을 맺고 있는 로키드 마틴사가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아주 가깝습니다. 더욱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로키드 마틴사가 트럼프 후보에게 188만 달러를 후원했습니다. 미국 방산회사 가운데서는 최고로 많은 액수를 트럼프에게 후원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쟁사인 스웨덴의 사브사는 미국의 보잉하고 컨소시엄을 맺고 있는데요. 보잉은 이번 대선에서 힐러리한테 500만 달러를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좀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둘째로는 다른 경쟁사하고는 달리 우리는 공중급유 장치를 달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요. 기술력 면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발표한 9일 미국 현지 로키드 마틴 주가가 5.9% 급등했다 합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미군을 강력하게 재건하겠다는 공약 때문에 군수산업이 호황을 맞을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기도 한데요. 경쟁사인 보잉이 2.3% 상승한 데 비하면은 아무래도 로키드 마틴사가 트럼프 정권에서 약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시험 비행 행사가 성공리에 잘 치러지고 또 우리 관계자들이 좀 잘 지혜롭게 해서 꼭 수주하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기쁜데 좀 잘 성사가 돼서 꼭 수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2조면. 그렇습니다. 요즘 워낙 나라 안이 어렵게 돌아가다 보니까 모든 분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뭉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방위산업 수출이 또 있었다고요? 예. 우리 언론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나라 방위산업 능력과 수준은 선진국 못지 않거든요. 지난달 24일에 대우해양조선이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지난 2011년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11억 달러의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잠수함 3척 가운데서 두 번째 잠수함을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국방부하고 3,700억 원 규모의 2,600톤급 최신의 호위함 2척을 계약했습니다. 길이가 107m고요. 폭이 12m에 이르는 규모의 어떤 다목적 전투함인데요. 2020년까지 필리핀 국방부에 인도될 예정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계약이 사실은 지난달 18일에서 21일까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돌아온 며칠 안 지난 24일에 네. 체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외교적으로 미묘한데요. 필리핀이 해군을 증강한다는 것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도 군사적 대비를 더 강화하는 필리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기인이라고 생각하는 두테르타나 트럼프 뭐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국을 네. 더욱 강력한 국가로 만들고자 한다는 그런 거죠. 네, 두 얼굴을 가진 좀 지혜로운 외교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참, 네, 트럼프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좀 유세할 때 말과는 좀 많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어떻게 보면 선거 때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서로가 유권자를 자극하는 발언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막상 국가를 관리하는 위치에 앉게 되면 그 무게감은 그들이 아니면 가늠하기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주에 당선 수락 연설에서부터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자극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는데도 당선 수락 연설에서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클린턴을 감옥에 보내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선 수락 연설에서는 클린턴이 미국을 위해서 아주 수고를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위로를 하는 여유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한 당선이 발표된 지 한 일주일여 지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도 했던 말들을 강하게 했던 말들이 있는데 많이 퇴색되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무기를 허용한다거나 미군을 철수하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분히 선거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미군 주둔에 대한 분담금 문제는 분명히 압력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클린턴이 되었더라도 뭐 정도의 차이지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갔을 것 같아요. 네. 참, 그런 가운데 이 북한 외무성 최선희 미국 국장이 네네. 북경을 방문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을 인용해서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제네바로 향해서 그곳에서 미국 연구원들하고 비공식적으로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말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북한이 움직인 행동이라서 그리고 또 이게 또 상당히 빠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북한이나 미국도 이쯤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서로 타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밖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지난달에도 대화가 있었습니다. 21일, 22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의 한성열 외무부 부상 그리고 장일훈 유엔 주재 차석 대사가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그리고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를 만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볼 때 걱정인 것은 장기 집권을 공고히 하고 있는 아베가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페루의 리마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에 바로 내일 모레인 17일에 뉴욕에 들른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당선자와 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겁니다. 주일 미군의 방위비 분담이나 TPP 관련해서 불확실한 그런 트럼프 정권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트럼프하고 좀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도 14일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는 것만이 양국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하고 강력한 제스처의 모습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새로 대통령이 돼서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북한까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담도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국내 정세가 안정이 돼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맞습니다. 빨리 좀 국내 정세가 잘 안정이 돼야 할 텐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가정도 듣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맞습니다. 집안이 잘 돼야 바깥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맞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와 함께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부산시는 시험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집중 배차하고 또 입실 시간대에 맞춰서 도시철도 임시 열차를 비상 대기할 예정이고요. 또 경찰과 모범 운전자의 회원 등 1,800여 명이 도시철도역 등 80여 개 주요 지점에서 수험생 수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수험생들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내일 아침은 오늘처럼 쌀쌀한 날씨 보여주겠습니다. 다음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입고 벗기 편한 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